그래서 저번 시간에까지 해서 우리가 10장까지 했었고, 이번 주부터 한 11, 12, 13장까지가 저희 어쨌든 이번 학기에 해석학 1에서 다루게 될 내용인데, 11장 그래서 주로 이제 연속성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속에 관한 거. 우리가 연속 같은 걸 어떻게 정의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 함수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책에 이제 몇 가지 예제가 나와 있는데, 우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오차 방정식의 해를 생각을 할 텐데, 개수의 문자로 a,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 a, b가 뭐 진짜로 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거 해로 x가 어쨌든 a,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만약에 실근이 뭐 잘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뭐 잘 존재하고 일단 치면 어쨌든 a, b가 주어짐에 따라서 이 해도 a, b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하고 싶은 질문은 a, b를 조금 바꿨을 때 해도 조금 바뀔 거냐. a, b를 바꾸면은 당연히 해도 바뀔 거라고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안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a, b를 조금 바꾸면은 해도 이제 조금 바뀔 텐데, 그 바뀌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은 나눠줘서 이런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x를 a, b에 관한 식으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은 진짜로 a, b를 조금 바꾸면은 해도 조금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처럼 x 5제곱으로 바꿔버리면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얘를 정확하게 x를 a,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잘 나타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연속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조금 바뀌었을 때 여기서 a, b를 인풋으로 해서 이 인풋을 조금 바꿨을 때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도 조금 바뀔 거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그때 배웠던 것들은 다 안다고 가정하고, 연속이라는 게 대충 우리가 뭐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손으로 안 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없이 잘 메꿔져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으면은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책에서 나와 있는 것도 어떤 x0가 있고 여기가 fx0인데, x가 이 정의역에 있는 x가 x0 근처에 있으면은 함수값으로 나오는 애도 그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엄청 급하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정의를 얘기를 할 텐데, 이 정의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를 처음 배우는 거는 아닌 게, 수열에서도 수열이 극한이 이제 값이 뭐다. 그러니까 수열이 어떤 값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간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도 엡실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정의를 했었죠.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충분히 큰 어떤 뭐 대문자 n이 있어서 n이 그 대문자 n보다 클 때 또 수열의 극한에서도 우리가 했던 얘기가 어떤 n이 있어서 얘가 대문자 n보다 크면 an과 극한값 사이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연속에서는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어떤 fx가 x0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첫 번째로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극한이나 뭐 연속, 특히 연속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x는 x0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함수값이 잘 있고, 함수값이 잘 있고 잘 존재하고,
두 번째로 극한값도 잘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 존재한다는 거 얘기를 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 따져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세 번째로 얘네 두 개가 같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연속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함수값이 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그 x0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요 점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연속이라는 거는 로컬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x0 주위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많이 부르게 될 수열에서도 했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엡실론 델타 논법 아니면은 뭐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어떤 임의의 엡실론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엡실론은 보통 작은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떤 작은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이 fx랑 이 fx가 이 fx0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게 이거죠. 얘가 타겟이죠. 목표값. 그래서 내가 이 타겟으로 하는 값과의 그 차이가 함수값과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 근데 뭐 모든 x에 대해서 다 그럴 필요도 없고, 왜냐면 연속이라는 거는 그 점 주위에서만 잘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데 언제? 그러니까 언제라고 물어보는 거는 x가 뭐 얼마일 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x가 x0 근처에 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값 fx0가 얼마가 있을 텐데, 여기 fx0가 있고 여기 x0가 있는데, 내가 이 fx가 어쨌든 함수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연속이라는 거는 결국은 함수값들이 내가 여기 이 구간 안에 잘 들어와 있게 하는 거면은 되는데, 이 함수값의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요 두 값의 차이가, 왜냐면은 우리는 요 두 값의 차이가 작기를 바래요. 왜냐면 얘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가까이 가고 싶은 값이 이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극한 수열의 극한으로 얘기를 들면 얘가 극한 값에 해당하는 느낌인 거고, 마음속으로는 이게 극한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가까이 갈 텐데 fx가 fx0의 근처에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어떤 수열 이거고, 그래서 fx가 fx0 근처에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fx와 fx0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근데 언제 작냐면, 우리가 수열에서도 어떤 an과 l과의 차이가 작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가 뭐 모든 n에 대해서 다 작을 필요는 없었고 그냥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만 작아지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했던 얘기가, 여기서 n이 n보다 클 때,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가 작았으면 좋겠는데 언제 작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n이 이 대문자 n보다 클 때 an과 l과의 차이가 작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거를 그대로 연속에 대응을 시켜보면 fx가 fx0 근처에 있으면 좋겠는데 언제 근처에 있으면 되냐면 x와 x0가 서로 가까울 때.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증명도 하고, 이제 어떤 함수 예제를 주고 그 함수가 정말로 뭐 어떤 점에서 연속이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수열의 극한에서도 뭐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걸 보일 때도 어떤 이 n을 찾는 게 중요했었죠. 그렇죠? 결국 수열의 극한에서 뭘 증명하라 라고 하는 거는 이 n이 정확히 얼마인지 찾아내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대문자 n을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잘 나타낼 수 있었으면 됐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도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기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면 되는데,
어떤 델타가 존재해야 되냐면 x가 x0 근처에 있으면 fx와 fx0의 차이가 작다. 얘를 내가 충분히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얘가 얼마만큼 가까워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x가 x0에 얼마만큼 가까워야 되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델타를 어떻게든 뭐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잘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가 fx0면은 어쨌든 fx들은 요 근처에 있으면 좋겠어요. 요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풀어서 적으면은 fx가 요 사이에 있는 건데, 요 엡실론만큼의 차이만큼 들어오게끔. 그래서 여기가 x0 마이너스 엡실론이고 여기가 fx0 플러스 엡실론인데, 얘를 요 차이만큼 나게 해주는 게 x0를 기준으로 반경 얼마면 되냐. 그래서 x0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하는 요 구간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 구간을 찾아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내려오는 느낌인 거죠. 얘네 둘의 차이가 작게 만들고 싶어주면은 얘도 작아지겠죠, 그렇죠? 델타도 작아지겠죠. 왜냐면 내가 fx0를 기준으로 해서 되게 작은 반경 안에 들어오고 싶게끔 해주려면은 x도 x0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정확하게 이거의 차이를 내가 더 작게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n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됐었죠. 여기에서도 얘를 작게 하려면은 엡실론을 내가 엄청 작게 고르면은 얘는 더 커야 되는 거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내가 함수값들의 차이를 더 작게 줄이고 싶으면은 x가 x0에 더 가까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연속에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은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노테이션만, 기호만 그때는 뭐 수열 AN에 대해서 어떤 대문자 n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열이 함수로 바뀐 거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정의역은 n인 거죠, 그렇죠? AN을 또 함수로 보면은 여기서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니까 정확하게 똑같이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x제곱이 그래서 어떤 점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연속이라는 거는 로컬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점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함수 fx가 점 어디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함수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그 열린 구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면 fx가 그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이려면은 구간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면은 됩니다.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그다음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그 열린 구간 안에 있는 열린 구간에 속해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면은 함수 fx가 그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제에서는 x제곱이 어떤 열린 구간 뭐 마이너스 a, a에서 연속임을 보이래요. 그러면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라 그랬으니까 이 열린 구간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도 다 연속인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하나 고르고 뭐 얘를 fx라고 잠깐 이름을 붙이면은 fx는 x제곱이 x는 x0에서 연속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에필론이 주어져 있을 때 델타를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어떤 델타를 찾아야 되냐면 x-x0가 어떤 이 델타보다 작을 때 두 개 함수값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x0의 제곱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델타를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얘를 잘 보면은 얘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럼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요쪽에 관련된 거니까 얘를 잘 부등식을 이용해 주면 될 텐데, 뭐 어렵지 않게 얘네 둘 다가 지금 x도 여기에 있으니까 얘네 둘의 절대값이 전부 다 a보다 작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개고, 얘네들은 다 a보다 작으니까 얘도 a보다 작고 얘도 a보다 작으니까 얘는 2a 얘보다 작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어떤 2a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잡아주면은 얘를 내가 엡실론만큼 작아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써놓고, 그럼 이제 얘가 2a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x0 제곱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답안을 쓸 때는, 이제 풀이를 쓸 때는 그냥 처음부터 x 마이너스 x0가 2a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래서 이 2a분의 엡실론을 어떻게 찾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거고 연습장에 적어둔 내용이고, 정말로 답안을 쓸 때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2a분의 엡실론이 떨어진 것처럼 써서 이거보다 작으면 내가 x제곱 빼기 x0 제곱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걸 보이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 인수분해하고 부등식을 이렇게 쓰고, 그럼 얘네 둘 다는 a보다 작으니까, 왜냐면 뭐 x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x0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다 a보다 작으니까 얘는 2a 곱하기 x 마이너스 x0보다 작은데 내가 얘네가 2a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엡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x가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는 건데, 말로 다시 해석을 할 때는 x가 x0 근처에 있으면, 얼마만큼 근처에 있어야 되냐면 뭐 반지름은 아니지, 계속 전 반지름으로 부를게요. 이게 반지름이 2a분의 엡실론보다 작은 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함수값들의 차이를 x제곱 빼기 x0 제곱을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열에서도 보였던 게 결국은 얘가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내가 이 수열이랑 극한값과의 차이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였죠. 그래서 도대체 그 수열에서 n이 얼마만큼 커야 되냐, 얼마보다 크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연속에서도 똑같이 x가 x0 주위에 얼마만큼 가까이에 있으면 함수값들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냐. 그래서 결국 원하는 거는 함수값들의 차이가 작아야 연속이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면은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되니까, 함수값들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이고 싶은데
이제 그러려면은 x가 그 x0 그 차이를 줄이고 싶은 그 x가 x0 근처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어야 되냐. 그 생각을 해보면은 엡실론은 우리가 계속 작게 만드는 애니까 여기서 생각해보면 여기도 엡실론이 여기에 있죠, 여기. 그래서 엡실론을 계속 줄일 거니까 그래서 얘네가 x 빼기 x0가 작으면 함수 값들의 차이도 작다. 정의역에 있는 애들을 차이를 줄이면은 함수 값에 있는 애들도 차이를 내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수열에서도 그 결국은 그 대문자 n을 어떻게 찾는지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거기 그 대문자 n에 대응되는 게 요 델타니까 요 델타를 어떻게 잘 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연속을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데피니션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한 점에서 얘기 뭐 아까 했었죠, 그렇죠? 어떤 x0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 대해서 그냥 좀 얘가 이러면은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그 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i에서 연속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할 건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랑 또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fx는 루트 1-x제곱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반원인데 양점 1인데 당연히 얘네가 언제 연속이냐라고 물으면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연속인 거죠. 뭐 정의역을 -1부터 1까지 얘기하면은 다 연속인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도 모든 점에 대해서도 다 되는데 약간 그래도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은 양 끝점에서 조금 찝찝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간을 얘기를 할 때는 얘도 보면은 얘가 얘를 포함하는 구간인데 양쪽을 다 포함하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을 다 포함하는 구간인데 여기 이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1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되고 1보다 큰 쪽에서도 정의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값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이걸 좀 뭐 확장을 해서 1 이후로도 다 0이고 뭐 -1 이전으로도 다 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연속을 얘기할 때는 얘네가 요 주위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정의가 다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1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고 -1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이용하기는 약간 부족해요. 당연히 큰 차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도 문제는 없는데 엄밀하게 따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x0를 포함한 이 양쪽 구간, 얘보다 작은 쪽, 큰 쪽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이런 함수를 생각하니까 양 끝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돼서 이거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1 주변으로는 우극한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죠? -1 기준으로는 작은 쪽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좌극한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극한 좌극한을 그냥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뭐 right continuous, left continuous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fx가 right continuous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0에서 right continuous라는 얘기는 얘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는 경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이
이 양쪽 요거를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열린 구간이면은 양끝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데면은 양끝점에 되게 가까운 데를 골라도 만약에 여기가 0과 1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여기 잡아도 가까운 점을 잡아도 양끝이 다 포함되는 이런 열린 구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x0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열린 구간을 항상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열린 구간이면은 이 델타를 그냥 뭐 2분의 x0 정도로 잡아줘도 되니까, 그러면은 2분의 x0 2분의 3x0라는 열린 구간을 생각하면은 얘는 x0를 포함하고 있고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열린 구간이죠. 근데 이런 게 어디서 안 되냐면은 닫힌 구간에서는 이게 안 돼요. 여기에서는 0을 골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어떤 열린 구간, 뭐 0, 1에서의 어느 점을 골라도 0, 1에 포함되는 되게끔 하는, 뭐 x0를 골라도 x0를 구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경계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0과 1이라고 해도 좀 멀리 떨어져, 양끝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2분의 1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2분의 1 주의로는 당연히 반지름을 아주 작게 하면은 이 0과 1 이 구간, 원래 구간 안에 다시 들어가게끔 하는 이 열린 구간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닫힌 구간을 생각하면은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의 차이가 뭐냐면 양끝점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끝점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0이라는 점에서는 반지름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 0과 1 이 닫힌 구간 안에 다시 들어가게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미 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안에 다시 안 들어가죠. 그렇죠?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2차원으로 확장을 하면은 어떤 원은 원인데 경계가 포함 안 된 원이랑 경계가 포함된 원이 있는데, 뭐 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뭐 이런 1보다 작다, 얘는 1보다 뭐 이 내부까지 다 포함한 거, 색칠하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요거랑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1보다 작은 거고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래서 경계에 아무리 가까운 점을 잡아도, 그러니까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1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점, 이 집합 안에 어떤 점이 하나 있을 텐데 요 x0를 경계에 아무리 가깝게 잡아도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작은 원을 여기에 다시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닫힌 원, 그러니까 경계를 포함하는 원을 생각을 해보면, 원판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도 물론 엄청 가까운 점을 잡아도 다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경계에 아무리 가까워도 얘네 둘 사이에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가 양수니까 뭐 그거에 대충 절반쯤만 생각을 해도 다시 들어가게끔 해줄 수가 있는데, 경계 이 원의 둘레 여기에 있는 점을 잡으면은 반지름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게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경계 0이랑 1 여기에서도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작은 구간을 아무리 잡아도, 반지름이 아무리 작은 구간을 잡아도 0과 1 요 닫힌 구간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열린 집합, 닫힌 집합 뭐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문제가 되는 거는 경계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길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이 양끝점에서 도대체 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계속 이 얘기를 책에서 따로 하고
우리가 정의를 따로 해야 하는지 이제 그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랑 닫힌 구간의 차이는 양 끝점밖에 없어요. 이게 끝점.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구간에서 했던 얘기를 닫힌 구간에서 그대로 해주고 싶은데 닫힌 구간에서는 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양 끝점에서는 아무리 작은 반지름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 구간이 다시 원래 이 닫힌 구간 안에 포함시키게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 끝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양 끝 구간은 다 포함이 안 되니까 요 한쪽만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없어진 부분은 요 부분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생각을 안 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이때도 이제 요런 거를 만족하면은 right continuous고 이제 반대로 이제 left continuous는 이제 왼쪽에서만 생각을 하겠다. 왼쪽에서만 생각을 하겠다. 얘보다 큰 쪽은 우리가 어차피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요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 끝점에 대해서 연속이 뭔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 이제 닫힌 구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열린 구간에다가 뭐 이렇게 양 끝점을 포함을 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려면은 적어도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 끝점에 대해서 연속이면 되는데 뭐 그 얘기가 결국은 이제 큰 쪽에서는 작은 쪽에 대해서는 right continuous만 생각해주면 되고 작은 쪽 큰 쪽에서는 left continuous만 생각을 해주고 이거를 뭐 굳이 외울 필요도 없는 게 아까 그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는 left continuous를 생각을 해야 될지 right continuous를 생각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은 right continuous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작은 쪽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A에서는 right continuous를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뭐 우극한을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는 1보다 큰 쪽에서는 아예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얘보다 작은 쪽에서만 생각을 하자. 그래서 1을 기준으로는 left continuous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했었던 얘기는 그냥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거랑 똑같아요. 열린 구간에서 연속을 따지는 거랑 똑같은데 다만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양 끝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1.c에서는 fx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거 도메인 정의역이 어떤 구간인데 어떤 구간이냐면 구간의 길이가 어떤 유한한 값이거나 아니면 무한한 구간 그리고 거기에서 연속이면은 우리가 fx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약간 미묘한 부분은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정의역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왜 얘를 꼭 인터벌 구간에서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정의역이 구간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정의역이 구간이 아니면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정의역을 항상 구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간의 길이가 양수이거나 아니면은 뭐 무한한 경우 그래서 요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이제 구간이 아니게 되면은 이제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을 구간으로 좀 제한을 시켜서 구간의 길이가 양수이거나 이런 경우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그냥 뭐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실수에서만 지금 뭐 연속성이나 극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나중에 미분 적분 이런 것도 다 실수 위에서 할 거기 때문에
실수에서는 우리가 정의역을 이제 구간만 생각하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b에서는 여기서 보이려고 하는 거는 sin x가 연속임을 보여라. 그러면은 우리는 sin x가 주기함수인 거를 아니까 0부터 2파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양끝점 같은 게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sin x의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이렇게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이제 델타가 존재해서 어떤 델타냐면 그래서 여기서 먼저 x0를 하나 고르고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뭐보다 작으면 함수값의 차이도 작아지겠느냐 하는 얘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x분의 sin x의 극한이 1인 거 증명을 할 때 아마 고등학교 책에서는 우선은 뭐 이런 이렇게 반원 그려놓고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렇게 그림 그려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극한 0으로 가는 거 보이고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이거 먼저 보이고 또 뭐 기하 벡터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이용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면은 좀 더 쉽기는 한데 좀 제약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어차피 0으로 가고 있으니까 x가 좀 많이 작다고 생각해서 예각으로 봐도 되긴 하겠지만 정말로 그러면은 얘가 뭐 모든 경우를 다 증명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또 약간은 찝찝할 수가 있죠. x가 그러면은 0 근처에서 보긴 할 건데 저 멀리서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언젠가는 얘가 2분의 파이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예각 삼각형만 생각을 해도 충분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도 우선은 x를 잘 그림으로 나타내서 여기를 이 각도를 x 이 각도를 x0로 하면은 이제 여기 길이가 x-x0가 되는데 반지름 1짜리인 4분원을 생각하면은 코의 길이가 그냥 요 각도의 크기랑 똑같으니까 근데 얘를 수선해발 잘 내려가지고 보면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sin x 빼기 sin x 제로니까 그냥 얘가 뭐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맞는 얘기죠. 뭐 x랑 x0가 이런 뭐 조건을 잘 만족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x가 좀 더 클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x가 만약에 지금 얘가 90도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90도보다 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그림을 또 다르게 그려서 하기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죠. 만약 x가 더 크면은 뭐 이게 x면은 뭐 x0가 여기에 있으면은 뭐 좀 비교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이거를 바탕으로 평균값 정리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sin 제로는 이가 fx 빼기 fx 제로는 프라임 c 제로인 c가 x와 x 제로 사이에 존재한다. 뭐 그러니까 얘는 f 프라임 c는 fx가 sin x니까 코사인 c고 코사인 c의 절대값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그냥 모든 x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게 항상 성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등식을 있으면 이런 부등식을 뭐 이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뭐 아니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우리가 어쨌든 해야 되는 거는 저 얘가 연속인 걸 보여야 되니까 sin x 빼기 sin x 제로가 얘보다 작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 그러면은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끔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 네모 안에 채워야 될 얘를 이제 델타인데 얘가 델타인데 채워야 되는 거는 그냥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 빼기 x 제로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얘도 이제 중간에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얘가 x 마이너스 x 제로보다 작고 그게 엡실론보다 작은 게 보여지니까. 네. 그래서 sin x가 연속인 것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우스 x 같은 것도 네. 주기함수인데 네. 연속함수는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아까 사인도 뭔가 네. 좀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 주기 내에서 연속성으로 전체 연속성을 보장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거를 얘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f x가 sin x고 f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가 둘 다 0이고 주기가 2파이라고 하면은 가우스 함수처럼 네. 가우스 함수도 같긴 같잖아요. 0하고 1하고 같은데 정확하냐? 가우스 함수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가우스 x 마이너스 가우스 x. 아 그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경계점에서 극한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fx도 네. 얘네가 다 0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x0를 고를 때 마이너스 파이랑 파이까지 다 골라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sin x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알지만 아까 하셨던 이런 예제에서는 만약 0에서 1로 고른다 그러면은 뭐 얘를 뭐 gx라고 이름 붙이면은 gx는 그래서 이거는 참임 명제죠, 그렇죠? 왜냐면 양 끝점 포함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를 뭐 요쪽만 포함한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연속이 여기서도 여전히 연속이기는 하죠. 왜냐면 좌극한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안 되죠. 요 함수값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아까는 x0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골라줘야겠죠. 0, 1에서 하나 고르고 x0가 1일 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기함수면은 얘네가 다 복부처럼 얘는 요 구간이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 양 끝점에서 함수값 같지만 여기서 보면 얘도 양 끝점에서는 함수값들이 다 같지만 이제 그런 이렇게 복붙을 해나가면은 문제가 생기죠. 얘는 양 끝점 같아서 다 연속인 부분이 붙여지지만 여기에서는 붙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붙여진다라는 얘기를 잘 해주려면은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점이 어쨌든 양 끝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끝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도 만약에 저 아래처럼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놓고 얘기를 쫙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양 끝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x0가 뭐 마이너스 파이일 때 아니면 x0가 파이일 때 이때도 여전히 위에서 했던 얘기가 성립하느냐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얘기가 필요하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달라지는 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x0가 파이일 때 마이너스 파이일 때 뭐 똑같으니까 한쪽만 생각을 해보면 x0가 파이란 얘기는 보여야 될 게 얘가 뭐보다 작으면 파이가 0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냐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걸 사실 생각을 안 해도 우리가 여기서 했던 얘기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요 부등식을 잘 써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써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x랑 x0가 뭐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다 성립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끝점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대충 했었는데 사실은 진짜 이런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sin x가 어떤 함수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안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일 때 연속이 안 되는 걸 보여라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좀 잘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죠. 양끝점에서 확인하고 열린 구간에서 확인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뻔한 예제들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제는 뭐 그렇게 뻔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fx가 t가 뭐 연속임을 보이래요. 뭐 정의역이 뭐 어떻게 뭐 나와 있진 않은데 x가 그냥 적당히 뭐 정의역이 적당히 잘 정의돼 있다고 하고 뭐 편의상 x가 뭐 그냥 0과 1 사이에서만 뭐 x에 들어가는 거에 뭐 제한은 없는데 뭐 그냥 뭐 모든 x가 그냥 적당히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쨌든 얘가 이제 뭐보다 작을 때 fx 빼기 fx 제로를 엡실론으로 해서 여기 들어갈 거를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잘 나타내 주면 됩니다. 어쨌든 요 식을 잘 계산을 해야겠죠.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an이 l로 수렴한다라는 거 할 때 an 빼기 l을 잘 정리를 해서 거꾸로 찾아가는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얘도 계산을 해보면 얘를 계산을 하면 2파이까지 sin xt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부등식이 잘 성립하니까 이 절대값 기호는 안으로 넣어도 되죠. 이거는 넣어도 되죠. 왜냐면은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요거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절대값 기호는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보여야 되는 거는 요거 사인 어떤 것들의 차이인데 우리가 아까 보였었던 게 뭐냐면 어쨌든 사인 뭐 x 빼기 사인 y는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게 사인 x 곱하기 t가 아니라 사인 xt가 이게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사인 뭐 빼기 사인 뭐니까 이꼴은 저 위에 부등식을 이용을 하면은 t분의 xt 빼기 x0 t가 되는데 tt 나눠주면은 t 어차피 양수니까 얘는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를 뭐로 잡아야 될지가 눈에 보이죠.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식은 파이분의 엡실론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연속이 되니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인 거를 보이는 거는 어쨌든 제가 뭐 양끝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엡실론 델타 논법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수열의 극한 할 때 많이 이런 것들을 해보셨으니까 그때도 결국은 대문자 n을 어떻게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잘 나타내는지를 찾으면 됐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그거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연속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연속이 아닌 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책에서는 뭐 약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이 아닌 점도 불연속점인 것도 그래서 어떤 이 점을 point of discontinuity 불연속점이라고 부르는데 언제 이렇게 부르냐면은 fx가 거기서 연속이 아닐 때 그래서 fx가 이제 x0 빼고는 다 근처에서는 다 연속이고 그렇지만 뭐 함수값은 다를 때 그래서 뭐 연속점이 아니고 불연속점.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점을 뭐 분류를 굳이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발산하는 거. 뭐 이런 거 y는 x제곱분의 1 같은 거 원점에서 계속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프가 있는 거. 아까처럼 뭐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뭐 그게 중요해. 이렇게 점프가 있는 거. 세 번째로는 뭔가 불연속이긴 한데 우리 충분히 없앨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없애고 싶죠.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얘는 지금 함수값만 따로 떨어져 있어서 연속이 안 되는 건지 잘만 하면 연속이 되게끔 해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우리가 그래도 많이 봤었던 예제는 이런 거 x 사인 x분의 1 같은 거는 원점에서 정의 안 되어 있죠, 그렇죠? x에다 0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딱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뭐 그림 그려보면은 어쨌든 사인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그림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removable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니면은 뭐 논술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정의하면 연속이 잘 된다라는 거 얘기해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이런 얘기가 없으면은 fx를 그냥 이렇게 쓰면은 x에다가 뭐 0을 대입할 수가 없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얘랑은 다른 함수인데. 그래서 함수값에다 뭘 넣어줘서 연속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리무버블이라 그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다 아닌 거, 이센셜한 거, 그래서 뭐 사인 x분의 1 같은 거. 얘는 뭐 무한대로 가고 있지도 않고 왜냐면 어쨌든 사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함수값만 따지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나오는 애일 텐데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x에다가 뭔가 값을 줘서 연속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프도 아니고 셋 다 아닌 거. 원래 이 불연속점을 이렇게 분류를 보통 잘 안 하는데 뭐 복소 해석학 같은 데서는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더 할 텐데 이제 그거에 약간 영감을 받아서 책에서 소개는 하고 있는데 뭐 불연속점을 보통 이렇게 분류를 뭐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불연속인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라는 걸 소개할 때 그냥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근데 뭔가 얘네들은 성격은 좀 다르죠. 얘는 발산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원점에다가 함수값을 뭔가를 주기는 좀 그런 상황이고 얘는 이렇게 점프가 있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게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그래도 뭐 함수값을 이렇게 주면은 연속이 되게끔 해줄 수가 있는 거 함수값을 바꿔주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 이런 상황이 있고 셋 다 아닌 거 그러니까 셋 다 아니란 얘기는 제일 복잡한 상황이겠죠. 얘는 그래도 눈으로 잘 보이니까 발산하고 있고 점프가 있고 없앨 수 있고 셋 다 아닌 거 이제 절 복잡한 거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뭐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축제 주간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그렇게 일찍 끝내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11장 내용을 좀 천천히 할 텐데 좀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진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천천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